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 제출이 이어졌는데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도민 의견을 가감 없이 모두 전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주민 8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제2공항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안도 없어 조속한 건설만이 갈등을 끝내는 길이라며 도지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2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그 건의를 드리고 또 그 일로에서 이제까지 8년 동안 끌어왔던 갈등도 멈춰낸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유형화해서 의견을 또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가감없이 제2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 주민의 자기결정권 실현과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주민의 아이권의 문제라든가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통일시키고 시합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의견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는 않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도민 경청회 등을 통해 접수한 의견은 1,500여 건, 찬성과 반대 단체의 서명 2만 2천여 건도 제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문기관에 맡겨 정리한 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도지사의 의견은 빼놓고 도민 의견만 전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국토부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공항 운영 방안은 제주도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데요. 이 포럼 첫날인 오늘 제주 4.3에 개입한 미국이 사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945년 이후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최대 민간인 학살로 기록된 제주 4.3 사건. 미국 정부가 파견한 군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데 개입했다며 속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Is it what has been called a 직접 사과? Is it important to think about that it has to follow a pattern that is there?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원폭 피해자 추모로 사과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If President Biden were to visit the Jeju 4.3 Peace Park and show his respects, show his sorrow and sympathy,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will be elevated. 2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구한 의녀 김만덕.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나눔과 봉사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더욱 필요한 만큼 김만덕 국제상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2, 제3의 김만덕이 행한 은혜로운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우리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평화롭게 극복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개막한 제주 포럼.
국내외 인사 2천여 명이 참가해 5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주 포럼은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일부터는 동네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등 남아있던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제주 지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동네 의원.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외, 3월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됐지만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랑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이 시점에서는 병원에서만큼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내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남아있던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병실이 30개가 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간 권고로 바뀝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40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80명이 숨졌습니다. 관광이 주 산업인 제주의 지역 경기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조 3천억 원이었던 제주 관광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조 7천억 원까지 떨어진 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2년 동안의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회복돼 가는 과정이다. 지금이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모두 회복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관이나 이런 곳에서의 관심이 떨어지거나 행정적 지원이 떨어질까 봐. 피해 복구와 더불어 부족한 의료시설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논의됐던 제주 지역 내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신우용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녀가 2021년 서울시 선관위 경력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인지했고 상임위원회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만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신 상임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 지역 6개 야당 대표단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특별 결의문 채택과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범도민 대책기구에 도의회도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6월 정례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시 행정전화가 무더기로 장애를 일으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주시와 각 읍면동 행정전화 3,300여 대 가운데 절반인 1,600여 대의 전화기 사용이 차단돼 서류 발급과 행정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도 공식 콜센터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제주시는 한국정보인증원으로부터 인증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인증 만료로 갱신한 전화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풋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풋귤 생산 농장 신청 현황은 550농가에 231헥타르로 농가 수는 지난해보다 31%, 재배 면적은 42% 증가했습니다. 출하 예상량은 2,439톤으로 62% 늘었는데 풋귤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재배 희망 농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교직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 9,5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9.7%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갑질 행태로는 비인격적 대우가 59.6%로 가장 많았고 대처 방법으로는 72.5%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